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그룹의 SA 1번부터 3번까지 공통 항목에 대한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삼성 공통 항목 1번부터 3번까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해째 바뀌지 않는 1번부터 3번. 물론 계열사별 4번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1번부터 3번까지 삼성을 지원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 공통 항목에 대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4번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A 1번. 삼성 계열사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 제가 일부러 계열사라고 이렇게 일부러 표기를 해두긴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명이 적혀 있겠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회사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700자를 적는 문항입니다. 너무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한 항목이 됐죠.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와 포부를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700자. 글자 수가 아마 적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빠듯하기 때문에 글자 수 안배하는 것이 좀 중요한 항목이겠죠. 내용 자체야 동기 포부 물어보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넘어가서 2번 항목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영화나 책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적으셔도 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자 수가 1번에 2배가 넘는 1500자잖아요. 1500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나가 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1번에서 동기와 포부 두 가지를 적는데 700자라는 타이트함에 어떻게 우리가 줄여야 될까를 고민했다면, 이번에서는 도대체 경험을 몇 개를 써야 하나, 이 1500자를 어떻게 채우지? 그렇다고 안 채울 수도 없고, 요런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성장 과정이잖아요. 이건 이제 아주 일반적인 성장 과정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성장 과정을 쓰는 방식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가치관을 쓰는 방식이 있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에 4번 항목이 있다. 즉, 직무와 관련해서 역량이나 아니면 관련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4번 항목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런 삼성전자 같은 계열사겠죠. 그런 회사를 지원하는 분들이라면 가치관을 2번에 작성해 주시는 걸 조금 더 권장합니다. 가치관을 그럼 쌤 1500자를 어떻게 채우죠? 자, 가치관을 1500자로 채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가치관의 계기, 그리고 발휘, 경험 한 2가지 정도로 단계를 나누어서 채워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늘 강조드리지만 태어날 때부터 저는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베풀며 나누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1명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상 계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계기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가치관이 수립하게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도중에 그 가치관을 실제로 직접 발휘해 볼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등장한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짜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경험을 2가지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앞뒤로는 이 가치관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어떤 가치관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미 설명과, 지금은 이제 현재 이런 가치관들을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일부 등장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나열된다면 아주 탄탄한 구성으로 이 친구가 이러한 계기로 가치관이 나왔다가 실제 이렇게 발휘돼 본 사례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일상에서도 이렇게 실천하고 있네 라는 흐름으로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4번 항목이 없다, 직무와 관련돼서 어필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치관으로 쓰셔도 되지만, 이거는 직무 역량을 어떻게 보면 성장시켜온 과정으로 써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성장시켜온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은 그냥 크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성장해오는 과정을 쓰는 게 가치관이고요. 내가 이 1번에서 지원 동기랑 포부를 쓰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직무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썼잖아요. 그러면 1번을 읽은 사람은 이 지원자는 일단 이런 직무자가 되고 싶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1번에서 보여준 그런 직무자로서 직무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직무자에게 필요한 역량,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선정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역량을 어떤 단계 순으로 성장시켜 왔는지, 키워 왔는지 그 노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직무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며 연구개발 직무자로 성장하고자 가장 대표적인 역량인 A와 B 역량을 다음과 같이 키워왔습니다. 먼저 A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냐면요, 블라블라블라. B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냐면요, 블라블라블라. 이러한 역량들을 탄탄하게 키워옴으로써 그 연구개발 직무자로서의 꿈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연구개발 직무자로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러려면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들을 쓰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러니까 그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써야겠지만 살짝 애매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직무 역량으로 쓸 수 있고요. 쌤, 그럼 전 직무 역량이 조금 애매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게 가치관인데, 직무 역량이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2번을 직무와 관련된 항목으로 치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무 역량을 성장시켜온 경험으로 과정으로 쓰셔도 되고, 쌤, 이게 조금 이걸 쓰기가 애매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무자, 여기서 꿈을 가지게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해당 직무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트리거, 계기로서의 사건이 나오고, 그런 직무자가 좀 더 직무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관련된 역량들을 이런 식으로 성장시켜왔다라는 내용으로 쓰셔도 돼요. 이건 직무 역량을 성장시키는 거고요. 나는 어떤 계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내가 이 직무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가장 큰 계기로서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오케이, 그 직무자가 난 되어야지. 그래서 이 직무자로 성장하고자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쓰는 거죠. 똑같이 직무와 관련된 항목이지만 직무 역량의 성장 혹은 직무자로서의 성장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직무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 패턴으로 한번 작성 구조를 가져가 보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쓴다고 하면 저는 3개 항목만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치관으로 쓸 것 같아요. 왜냐? 3번 최근 사회 이슈 항목에서 원래 사실은 보시면 지원 분야 혹은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선정하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견해를 써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분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이 되어서 선정해봤습니다 하셔도 돼요. 지원 분야 상관없이 쓰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2번에서 가치관을 쓰고요. 3번에서 최근 사회 이슈를 아무거나 쓰지 않고 지원 분야와 연관된 이슈를 한번 선정을 해서 써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자기소개서라는 게 우리 회사에서 이 친구가 이 글을 보고,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이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일을 잘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되는 그런 지금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어필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냥 일반 사회 분야, 사회, 경제, 문화 어떤 이슈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줘도 상관은 없지만, 2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 3번에서는 이걸 지원 분야로 좀 한정 지어서 지원 분야와 연관된 내용을 써주고, 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이해도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써봄으로써 1번에서 동기포부, 2번에서의 나의 본연의 가치관, 3번에서의 지원 분야, 직무와 관련된 나의 이해도 그리고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물론 2번에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도 지원 분야,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을 떠나서 여러분들이란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약에 1, 2, 3번만 우리가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에서는 가치관으로 풀어주고 3번에서는 지원 분야 관련된 이슈로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각각의 좀 예시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잖아요. 개요는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항목별 개요 작성법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에세이 1번, 삼성 계열사,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700자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자, 두 가지를 작성하는 거죠. 동기와 포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사람도 배려할 겸 우리의 글을 두 문단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동기 문단이겠고요. 이게 포부 문단일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동기, 여러분 뭐 당연히 다 잘 쓰실 거라 믿습니다. 뭐 직무 역량을 쓰시든 아니면은 뭐 직업관을 쓰시든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작성 노하우, 저만의 작성 방식, 구조라고 한다면 요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시작점은 뭐 당연히 왜 지원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원합니다. 이 문장은 뭐 여기에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없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내용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삼성 계열사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예전에 취업 준비를 할 때 인문계생으로서 삼성전자를 쓸 수도 있었지만 좀 보험에 대한 관심이 그때 갑자기 유독 있어서 삼성생명, 네, 영업 마케팅을 썼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상기하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땐 이렇게 안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지원 동문을 이런 식으로, 삼성 지원 동문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이겠죠. 이 삼성생명의 주요 상품, 그럼 뭐 생명보험 상품, 보험 상품이겠죠. 그런 상품이 갖는 우리 사회에서의 의미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의의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씀으로써 내가 지금 왜 이 회사나 이 업 혹은 이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어필하는 거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시입니다. 보험이란, 제가 삼성생명을 지원했다고 했죠.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우리가 다쳤을 때 뭐 산업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 좀 병원에 입원해야 될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제로가 될 수 있음에도 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우리가 경제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는 그 도구입니다. 수단이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보험 상품을 영업 마케팅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안정망을 구축해서 혹시 모를 위험 발생 시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뒤처지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치환을 해봤어요. 만들어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탄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보험업과 보험업계에서의 영업 마케팅 직무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피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고, 그럼 나의 자리가 없어지면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이제 완쾌를 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뭐 여유나 아니면 체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얻어서 계속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유지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물론 이제 보험금을 가지고 뭐 평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 보험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뭐 직장에서 기회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 보험금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목돈으로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경제생활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는 조금 더 뒤처지는 그런 구성원들 없이 계속적으로 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본 겁니다. 한번 뭐 간단하게 써본 거지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쓰면 안 되겠죠.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주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고 그런 좋은 해보고 싶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뭐죠? 이 내용을 써줬으면 도대체 그런 일들을 왜 하필 삼성의 그 회사,
저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 되겠죠. 왜 삼성생명에서 수행하고 싶은지 이제 우리 지원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어째서 그 우리 사회의 안전망 기능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굳이 그건 제가 예시로 들진 않았습니다. 뭐 각종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내가 생각했을 때 삼성생명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보험이라는 업을 좀 주요 비즈니스로 내세우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10분 다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보험업의 의미와 직무, 영업 마케팅으로 직무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단의 구성이겠죠. 이해되셨죠? 뭐 직업관으로 쓰셔도 되는데 뭐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직업관이 이런 회사에서 가장 잘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이번에 한번 삼성 같은 경우는 지원 계열사의 주요 상품 서비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갖는 의미, 직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쓰고요. 자, 두 번째 문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의 일상 안전망, 안전망 기능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제 생명이니까요. 이런 걸 수행하고 싶어서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보험업의 영업 마케팅 직무자가 되고 싶은 건데 삼성생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들어가서 어디까지 해보고 싶냐, 특히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까지 해보고 싶냐, 네가 말한 그런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여해보고 싶은데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문단 포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보험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더욱더 수요자를 고려한 촘촘하고 실속 있는 보험 상품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조금 더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하루하루 좀 생계 유지에 좀 곤란함을 느껴서 보험 상품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또 상품이라든지 우리 전체 사회가 올바르게 굴러가기 위해서 그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입원으로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소외계층이 없는 보험 상품을 기획하는 것에 한번 내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다라는 게 실제 제가 생각하는 입사 후 제 목표이기도 했어요. 상품을 한번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보험 상품을 원하고 어떤 혜택들을 원하는지를 조금 더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입사 후 직무자로서는 최종적으로는 이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보험 상품을 실제 기획해보는 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제가 그 영업 마케팅 직무자로서 입사는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마케팅 직무자로서의 나중에 뭐 그 보험 대리점 내지는 보험 우리 지사의 지사장이 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나의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앞서 나와 있는 지원 동기를 모두 포괄하는 굳이 영업 마케팅 직무에 한정되지 않고서라도 이걸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 목표라면 충분히 작성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그냥 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한두 문장, 뭐 내지는 두세 문장까지 할애를 해서 그럼 이걸 위해서 일단 입사 후 단기적으로는 영업 마케팅 직무자로서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건지 노하우를 기본기를 쌓아가겠다는 건지가 단기적인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본부에 가서 이제 어떤 기획적인 업무를 어떻게 한번 수행해보고 싶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이름을 딴 어떤 보험 상품도 나왔으면 좋겠다. 예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중장기적 계획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기와 포부를 같이 한번 꾸려보시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단은 동기와 포부를 좀 나눠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자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1500자. 자, 제가 지금 가져온 이 구성, 개요 예시는 제가 이제 저라면 쓰겠다고 생각한 가치관을 풀어내는 구성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직무와 관련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무 역량을 성장시켜온 그런 패턴이나 아니면 직무자로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난 이런 직무자가 굉장히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이 직무와 가는 직무의 이해도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신 거고요. 만약에 직무자로서 성장하는 그 패턴을 2번에서 쓰시려면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직무자로서의 의의를 느낄 수 있었던 거야. 와, 이러니까 진짜 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는구나. 영업 마케팅 직무자가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 그 계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직무자로서 성장하는 그 패턴으로 쓰실 분들은 그 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다? 오케이, 그럼 나는 영업 마케팅, 보험 영업 마케팅 직무자로서 마음을 먹었으면 이것이 되기 위한, 이 직무자가 되기 위한 역량 키워온 노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 다음으로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직무자로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2번 가치관으로 쓰는 내용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가치관 소제목을 이렇게 밝혀주시고 어떤 가치관인지. 바로 첫 번째 문장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제 지금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자. 아마 제 영상을 좀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 가치관은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들이 원하는 기회를 좀 열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제 개인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가치관이 인생에서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들어가는 그 문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바가 이래요. 이건 제 생각을 예시로 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뜻한 바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데요. 제가 접하는 많은 분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찾아서 함께 찾아주고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보람과 만족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게 된 상대방에게는 오케이, 예를 들어 전 지금 취업 멘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 회사에 취업하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그 직업 내에서 직무자로서 성장의 가능성을 또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럼 자신의 꿈을 성취한 그런 분들이 많이 세상에 배출이 된다면 나아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또한 건강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써줍니다. 제가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실제로 쓴다면 이 내용을 쓰겠다라는 걸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유가 나오고요. 자,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이번엔 소제목을 따로 달아주셔도 돼요. 어떤 경험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쓰여질 거기 때문에 자, 경험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계기의 경험이 들어가는 거죠. 트리거로서의 사건. 부모님의 가르침도 괜찮고요. 책을 읽었는데 이 주인공의 삶이 너무 본받고 싶어서 쓰는 것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태어날 때부터 저는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처음부터 취업 멘토라는 직업을 선택했겠죠. 다른 직업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최초에 롯데 영업맨이었습니다. 저는 빵을 파는 빵돌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진짜 보람을 느끼는 일은 영업도 좋고 회계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류의 일을 할 때 스스로도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롯데에서의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대리점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치관을 수립하게 된 계기의 어떤 사건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나오셔도 되고 군대에서 가치관을 형성해도 됩니다. 사실 20살 때까지는 우리 계속 고등학교 때 주어진 공부만 계속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펑펑 놀다가 저는 그랬어요. 펑펑 놀다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서 계속 이제 좀 그 책에 잡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가치관이 군대 때 명확하게 수립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 가치관 형성 계기의 경험이 군대 경험도 되겠죠. 이것처럼 어떠한 것이든 쓰되 어떤 배경과 그래서 그때 했던 생각,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서본결이 좀 드러나는 경험이면 좋겠고요. 자,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이 가치관을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직 설득하기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다시 소제목을 달아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휘해봤던 경험이 하나 나오면 가장 베스트죠. 자, 그런 가치관을 계속 이제 실천하고 아니면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다가 특히나 이러한 경험에서 이 순간에서만큼 내 가치관을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냈었던 순간도 없다라는 식의 내용인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순간이었는데 그때 나의 가치관을 이렇게 발휘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 역시나 되게 인생에서 중요하고 앞으로 잘 지켜나가야겠다라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 되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소제목의 경험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글을 끝맺히셔도 되고
글자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근데 1500자이기 때문에 경험 2개를 채워도 조금 이제 앞에 이 한 문단과 경험 각각을 채워도 글자 수가 조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자,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입사 후에 이러한 가치관을 10분 발휘해서 어떤 직무자가 되겠다. 이런 포부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입사 후로 쓰셔도 되고, 입사 후. 그리고 저라면 이러한 가치관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나의 가치관이고 지금의 삶에서도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가치관이 현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뭐 진짜 지금 제 모습이잖아요. 취업 멘토로서 활동하면서 뭐 이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 저와 접하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적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갖고자 노력하고 있고, 한 2,000원 정도 제가 많진 않지만 꾸준히 지금 뭐 수입이 더 좋아지면 더 올리겠죠. 유니세프 정기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저기 그 기아에 좀 고통을 받는 어린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난민 지역 어린애들에게 식량을 뭐 며칠치 식량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도움 필요로 하는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일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룰 수 있도록 작지만 소중한 기회를 주는, 이게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가치관을 현재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하겠다로 괜찮고, 저처럼 현재 지금 나의 삶에서 그런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로 풀어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선택하는 거 한 문단, 나머지 자신의 견해 한 문단,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최근 사회 이슈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뭘 선택했는지를 뭐 소제목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죠. 읽는 사람이 이 친구가 이제 천자를 통해서 이 이슈에 대한 내용을 풀어가겠구나 알 수 있게끔 소제목으로 바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최근 사회 이슈를 쓰되,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원 분야, 뭐 회사든 직무든 그것이 속한 업종 내의 이슈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저는 뭐 앞서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2번에서 가치관을 쓰는 걸 조금 더 내 자신의 본연의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걸로 2번을 풀어내시고, 3번에서 다시 이제 기회를 갖고 직무나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직무 역량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2번에서도 직무로 풀고 3번에서도 직무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저는 이런 식으로 2번에 내 가치관을 보여주면서 밸런스를 좀 더 잡아가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3번에서 지원 분야가 속한 업종 내 이슈를 선택하고 그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보여주셔야 돼요. 바로 견해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제가 속한 지원 분야의 업종 내 이슈 어떻게 선택하면 됩니까? 저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통 선택하는 최근 이슈 선정 방법은 이런 겁니다. 크게 2가지예요. 이게 1번, 2번인데 2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속한 업종 뭐 플러스 신문이라고 검색하면,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그 관련된 업의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최근 이슈들을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걸 하나의 방법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재 이런 것들, 아니면 반도체 보시면은 뭐 크립톤 수입 단가가 굉장히 올라서 반도체의 악재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니까 반도체 소재, 전자일까? 그럼 전자로 한번 검색해보면 전자 플러스 신문이라고 검색하면 전자신문이 있어요. 또 전기 신문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지원하시는 분은 자동차 신문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저는 보험사를 원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신문 당연히 있습니다. 또 우리 에너지, 또 SDI나 이런 것들, 배터리, 에너지 신문 있습니다. 네, 또 뭐 SDS 지원하시는 분들, 뭐 정보통신, 뭐 IT 신문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업 플러스 신문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관련 업계 내에서 그 발간되고 있는 그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신문들은 어떻게 돈을 벌죠? 보통 이제 그 업에 속한 회사들의 광고를 이렇게 받아요. 이런 광고들 받아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멀리서 찾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쌤 근데 저기서 잘 못 찾겠는데요 하시면 뭐 또 하나의 방법이 1번 동그라미라고 치는 거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사이트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검색란에다가 그 여러분들의 뭐 회사명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보통 저기다가는 그 우리 회사의 사장님, 대표이사님 이름을 보통 검색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정확한 이름이 존 림 대표이사님이신데 그렇게 존 림이라고 그냥 존 림 검색하면 이런 기사들이 뜬다는 거예요. 기사들 보면서 삼성바이오 물론 이제 뭐 네이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검색해도 되겠죠. 이건 저만의 어떻게 보면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찾다 보면은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개발 생산 질주, 뭐 초격차에 대한 자신감. 앞으로는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그 시장에서 그 생산이겠죠. 바이오로직스니까 생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초격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뭐 기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 사회 이슈, 직무와 관련된 사회 이슈를 선정해서 왜 중요한지를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의 말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가 한 문단을 써주면 그 다음 문단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견해를 써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 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 이러한 기술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드높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키워야 될 분야라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봤다. 라고 쓸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분들의 견해를 밝혀주는데 위에서 써준 내용에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다면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점, 더 경쟁력을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썼으면 그러한 긍정적 요소를 더욱더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쓸 때 어떤 문제점을 좀 제기한다거나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번 중요한 이슈를 선택을 해봤다. 긍정적인 요소가 드러나게끔 써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문단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나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써보는 걸 한번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걸 가져와 볼까요? 뭐 삼성전자다 가령 지금 크립톤 수입 단가가 굉장히 지금 뛰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구입 단가가 높아지니까 악재잖아요. 악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된 업을 생산과 관련된 뭐 SK 하이닉스든 DB 하이텍이 됐든 이 관련된 업에 있는 기업들, 이 업종에서의 생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공급망을 굉장히 다변해야 되는지 아니면 크립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또 뭐 부자재, 뭐 광물들을 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가 여기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좀 더 큰 거시적 관점에서의 틀이 저기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무라고 할까요? 조금 더 넘어가서 그 다음 내용은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와중에 우리 삼성전자는 특히나 이러이러한 공급망을 그 글로벌화된 공급망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조금 그 비중이 낮았던 이쪽 공급망을 조금 더 확대 키워서 더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좀 이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겠다. 우리 지원 회사에 조금 더 타겟팅된 아이디어까지 한번 같이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최근 이슈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문제점이나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간 선정 이유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 이 긍정적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긍정점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업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써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지원하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써줌으로써 업뿐만 아니라 지원 회사에 대한 이해도까지, 로열티까지 보여줄 수 있는 천자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2번에서는 가치관으로 풀어내셔도 4번 항목이 굳이 없다 할지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나만의 이해도를 보여주는 3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원 회사와 지원 분야와 관련된 업종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것 중에 취미, 특기, 존경인물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소개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소개서 다 쓰시고 그냥 뭐 좀 가볍게 쓰세요. 취미, 특기, 존경인물은
그냥 쓰라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갔을 때 그거 가지고 뭐 서류 합격에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면접 갔을 때 시작하자마자 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죠? 자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유재석을 존경하시네요? 손흥민을 존경하시나요? 취미가 골프예요? 골프 얼마나 치시죠?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보통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취미나 특기나 존경인물은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에세이 1번부터 3번을 명확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잘 쓴 다음에 좀 가볍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취미, 특기, 존경인물은 좀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그룹의 공통 항목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인 개요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영상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내용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얼마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빠르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해당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